아침에 절름절름 했어, 막. 그게 큰일 났다 그랬는데 지금 뭐 모든 게 다 떠내려갔어요. 안에 냉장고 새 것들 뭐 다 있는데 어제 그게 전부 다 넘어가서 막 물에 둥둥 떠서 있었으니까 막막해요, 지금. 서산이나 예산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군들이 그런 기준을 지금 현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이 좀 늦어져서 걱정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특집 뉴스 시작합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지난달 중순 내린 폭우로 특히 충남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종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부가 지난 6일 천안시와 아산시를 비롯해 세종시 전동면 등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BTV 뉴스에서는 특별 재난 지역 지정과 관련해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내린 폭우와 그에 따른 피해,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김우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곡교천 둔치에 주차된 버스가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물 위로 드러나 있는 펜스만이 이곳에 스포츠 시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주택 마당과 지하차도는 물바다로 변했고 농경지는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사흘 동안 서산 수석동에 최대 571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리는 등 충남 지역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난 4일 기준 공식적으로 집계된 총 피해액만 3,283억 원이 넘습니다. 예산이 80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산이 555억 원, 당진이 369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염치읍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던 아산도 327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받고 천안 역시 22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산과 예산이 우선 선포됐고 뒤이어 이달 6일엔 아산과 천안 등 충남 7개 시군과 서천 일부 지역이 추가로 선포됐습니다. 추가 명단엔 2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세종시 전동면도 포함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정 부담을 덜고 복구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렇게 천안과 아산, 세종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세연 아산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부터 주택 복구, 공공요금 감면, 세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특히 하천이나 산림, 도로 등 시에서 복구해야 될 그 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50%에서 최대 80%까지 더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한 180억 이상 정도의 국비가 더 지원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의회와 협력해서 원포인트 긴급 추경을 8월 14일 날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아산시 재원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 사례가 될 듯 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정산이나 행정 처리를 하더라도
피해 주민들이 일상복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일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142억 원을 투입해서 선조치 후정산 원칙으로 도로와 하천, 소규모 시설 등 약 91%를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이재민 분들의 일상의 편안함을 되찾고 마음까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급식과 방역뿐만 아니라 옷과 생필품 지원, 도배 장판 작업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수혜로 상심이 큰 분들을 위해 심리회복 지원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가뭄의 단비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돈 걱정은 조금 덜었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해 패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미성 아산시 의원 그리고 김무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내린 폭우로 정말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 곳곳을 둘러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니까 어떠셨나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특히 가옥 침수 피해의 경우에는 어르신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움을 더했고요. 특히 또 사업장이나 축사, 양계장이 침수 피해를 입은 곳 같은 경우는 생업이 무너지는 사태에 이르러서 처참하다는 표현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방송을 통해 전해드렸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자, 김 기자, 다행히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해 주민들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가옥 피해가 심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도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전체 파손일 경우에는 최대 3,950만 원까지, 또 반파일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침수 피해 역시 350만 원까지 국비 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도 입주 보증금이나 임대료 항목으로 총 6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이 중 80%가 국비 지원입니다. 일부 세금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통신요금, 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수해 피해를 입었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 신고를 하는 등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시민들을 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셨잖아요. 정부 지원 말고도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시민분들은 예방 대책을 빨리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언제까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곡교천의 침수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고요. 잠목 제거라든지 준설 등을 함께 병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도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피해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네. 교통 통제 시스템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내비게이션 업체와도 연계를 해서 지자체와 업체가 연계를 해서 그런 교통 통제 시스템들이 내비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수해 복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예방 대책도 저희가 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 이번 상황을 보고 타 지역에서도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따뜻한 손길을 좀 보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은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달 19일부터 특별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중앙회와 충남 사랑의 열매에 만들어진 특별 모금 전용 계좌를 이용하면 손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모금 기간이 오는 17일까지였는데요. 현재는 이달 말까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계좌번호를 모르거나 이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이용하는 것도 손쉬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은 검색창에 가치를, 또 네이버는 해피빈을 검색해서 접속하면 호우 피해 성금 모금 바로 가기가 가능한데요.
미리 등록된 카드 결제 방식 등을 통해서 최소 1,000원부터 기부가 가능하니까요. 네. 이 방법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참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끝으로 아산시가 안타깝게 피해가 컸던 만큼 이 아산시 의원으로서 정부나 그리고 아산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사실은 피해에 비해서 지원 대책이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산 시민의 편에 서서 아산시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산시 의회는 14일, 8월 14일 임시회를 열고 원포인트 추경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심사를 할 건데요. 283억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빠른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오고 큰 피해가 생기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수해 지역은 조금씩 복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탠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원봉사자분들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시대 작은 영웅들은 이번에도 빛났습니다. 김장섭 기자입니다. 벽 모양에 맞춰 재단된 도배지를 붙입니다. 물이 들이차면서 침수됐던 벽지와 장판도 모두 걷어냅니다. 벽과 바닥이 마르면서 도배와 장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빨리 해서 이제 가구가 들어오거나 해야 이제 수해를 입은 곳에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도배하고 장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4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도배와 장판 교체를 요청한 건수만 1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까지 집이 정리되지 않아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가구도 33가구에 이릅니다. 이에 아산시는 수해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아산시 11개 봉사단체와 연계해 취약계층 등 73가구에 도배와 장판 교체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도배와 장판 작업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도배지와 장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량이 좀 남는 부분도 있고 더 요청을 해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도배지하고 장판지를 좀 지원을 해드릴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로 집에 들어가지 못해 막막했던 수해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도 빛났지만 십시일반 온정의 손길을 보탠 지역민과 단체, 기업들이 있어 일상회복은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성금과 성품 기부에 동참해 주셨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CC 글라스 아산 공장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바닥재 등 1억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나눔의 밥차, LG 생활건강은 2억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했습니다. 아산시 체육회가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2천만 원을 아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주식회사 한성 T&I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후원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아산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서대문구도 구청 공무원들이 모은 1,3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아산시 산림조합은 수해 복구 후원금 1천만 원을 아산시에 기탁했습니다. 호서대학교는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모은 1천만 원을 수해 복구에 써달라며 기부했습니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아산시 지회는 수해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호우 피해 복구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농협은행 아산시 지부와 온양온천 지점, 아산중앙지점은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 같은 성금과 성품 모금을 이달 말인 오는 31일까지 이어갑니다. 성금의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계좌로 보내면 되고요. 물품 기부와 관련된 문의는 041-635-0340번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